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고 이제 64회차의 두 번째 강인데요. 17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부터 볼게요. 미출군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를 지금 알아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달의 책 동국정운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책이 뭔지를 잘 모르셔도 여기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조금 있어요. 기역, 이응 같은 게 지금 들어가 있고 요거의 이미지도 하나의 힌트가 되고 이 책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바른 음이라는 뜻으로 지편전, 신숙주, 최항, 박팽년 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지편전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한자음을 바로 잡아서 통일된 표준음을 정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편전이 주로 쓰였던 시기는 세종 시기죠. 그래서 우리가 동국정운이 뭔지를 잘 몰라도 이 지편전이라고 하는 거랑 신숙주랑 박팽년의 이름을 가지고 아 이거는 세종 시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세종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맞는 거. 금속 활자인 갑인자가 제작되었다. 바로 사실 정답이 나오고 있고 활자 제작을 많이 합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편찬을 했고요. 우선 세종 시기 거는 1번인데 요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다른 게 완전히 세종 시기가 아니면 되겠죠? 오답 볼게요.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위형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 숙종이 하는 겁니다. 숙종. 요거를 설치하면서 오군형이 완성이 됐었죠. 요건 숙종. 훈련 교범인 무예 도보 통지가 편찬되었다. 네, 요거는 정조 때 하는 겁니다. 정조 때 했고 지금도 이 수원 쪽에서 수원 화성에서는 이걸로 공연을 지금 하고 있죠. 요 책은 정조 시기 편찬이고요.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거는 성종 때입니다. 세조 때 편찬을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이건 성종이고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일종의 천거제, 추천제 같은 건데 이거는 중종 때 조광조가 건의를 해서 했었죠. 그래서 세종식이 맞는 걸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7번에 1번이고요. 자, 18번. 지금 포스터가 하나 나와 있고요. 각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지금 3점짜리로 들어가 있는 게 아마도 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궁궐별의 특징을 모아놓은 문제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달빛 기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이 국가유산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밤에 궁궐을 보는 이 붐을 일으킨 프로그램이 달빛 기행이라는 건데 실제 달빛 기행의 포스터를 모티브로 문제를 제작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의 궁궐이다.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울의 궁궐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창덕궁밖에 없습니다. 창덕궁. 달빛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를 했고 후원 영역을 밤에 돌아다녀주는 요런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여기 관람 동선을 보시면 전부 창덕궁에 있는 전각의 이름이고 지금 여기 이미지로 따져 있는 요 전각이 위에 이렇게 오이약꽃 문양이 이렇게 있고 금빛으로 빛나는 거를 봤을 때 여기는 창덕궁 안쪽에 있는 인정전이구나 라는 것까지 궁을 좀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요 이미지만 보고도 여기 어딘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창덕궁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동물원이 설치된 궁궐은 창덕궁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창경궁이에요. 창경궁을 이 동물원 설치되어 있고 식물원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경원이라고 불렀었죠. 이거는 창경궁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은. 자, 2번.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이라고 불렸다. 이거는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지금 조그만하게 공원이랑 같이 있는데 복원이 거의 안 돼 있고 지금 경희궁 자리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지나다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는 경희궁이고요. 3번.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이다. 여기는 지금의 덕수궁이에요. 예전 이름은 경운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여긴 덕수궁. 자, 4번.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했다.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죠. 정도전이 언급이 되면 이거 경복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화문 안쪽에 딱 들어가면 근정전이랑 사정전이랑 이런 전각의 이름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정도전이 붙이게 되는데 요거 경복궁이고요. 5번 태종이 이방원이죠.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세운 데가 창덕궁 맞습니다. 경복궁이 이미 있는데 또 옆에다가 사이드로 창덕궁이라는 궁을 따로 짓게 되고요. 아무래도 경복궁이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치르고 많은 피를 본 장소이기 때문에 좀 불편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세우는 게 바로 창덕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덕궁의 설명으로 맞는 거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8번에 5번이고요. 다른 궁궐의 특징을 여기서 한 번에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자, 19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 가를 정할 때 양문을 동지에게 두루 보이고 그 마음을 바로잡고 쭉쭉쭉쭉 약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약법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도약정, 부약정, 지궐, 사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야 되고, 자, 밑에 보니까 자, 여기 조약원이 사망을 하면은 초상을 치를 때 뭔가 지금 같이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이 집단에서 초상 치르고 하는 요런 일들을 같이 도와주고 뭔가 안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이런 거를 치르는 거를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율곡전서에 나오는 거고, 율곡이 또 특히 강조하기도 했었던 이것은 향약입니다. 향약. 향촌자치규약, 향약. 자, 향약에 대한 설명은 요 위에서 뽑아낼 수가 있었어야 되고요. 얘네가 요런 역할을 하는구나.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칠지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국자감에 이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예종이 설치했었던 거죠. 옥당이라고 불리면서 경연을 담당하는 거는 그 조선시대에 지금도 창덕궁에 옥당 간판 달고 있는, 현판 달고 있는 건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홍문관이라고 있죠.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중앙에서 파견된 선생님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향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교.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요게 향약의 대표적인 설명이고요. 보통은 이 문장은 향약이나 유향소와 관련된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실게요.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향도라고 하는 마을 신앙 활동이에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정답 향약 설명 찾아주시면 되고, 자, 20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제일 적절한 거. 비변사에서 아르기를 이미 비변사 자체에서 조선 중반 뒤에 후기에 해당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볼게요. 우리나라는 물력이 부족해서 요역이 매우 무겁다. 매번 나라의 힘으로 채굴을 한다면 노동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광산을 개발하고 백성을 모집을 해서 채굴을 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자. 그리고 세금을 거둡시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의 많고 적음을 적당히 헤아려서 하면은 나라에서 굳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세금 쭉쭉 거치고 채굴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원래 이제 광산을 채굴하고 하는 거를 국가에서만 관리를 했었는데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발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허락을 받고 돈을 내고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광산의 이런 개발이 허용이 되고 사사로이 채굴이 되는 거를 허가제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 시점은 조선시대 후반에 나오는 시점이고요. 이런 것까지 비변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변사는 원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어떤 국방에 해당하는 그런 임시기구로 출발을 했는데, 임시기구가 아니라 나중에 후반이 되면 상설기구화가 되면서 국방이나 군사랑 관련된 걸 넘어서서 이런 일에까지 다 손을 대게 돼요. 거의 국정의 전반에 관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반적인 여기 내용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주자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이거 발해의 교육기관인데 남북국 시대 얘기네요. 아니고 초조대장경 조판을 지켜보는 승려는 고려시대 때 볼 수 있겠죠.
이 거란이 들어온 거를 쫓아내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고려에 또 초반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빈공과를 준비하는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 빈공과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도 아니고 당나라에서 외국인들 뽑았던 시험 제도고, 육두품이라는 거 보니까 신라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신라, 통일신라 시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아니고 과전법에 따라서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과전법, 수조권 나오는 거는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초반 부분이고, 고려시대 말기하고 조선시대 초반에 좀 유지가 됐었던 게 과전법이죠. 아니에요. 고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이게 조선시대 후반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번에 5번입니다. 자, 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며칠 전에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가, 여기 지금 안핵사 힌트 1번, 박규수 2번, 전하께서 이를 받아들여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이게 왜 설치를 한 거냐면, 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임시로 약간 임시 사건 검사 같은 거예요. 안핵사가. 이렇게 파견됐었던 거는 우리가 진주 밀란이라고도 하는 임술 농민 봉기. 요거 때문에 이런 건데, 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던 시기는 철종, 그 세도 정치 좀 심할 때,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삼정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하자고 박규수가 건의를 한 거죠. 자, 배경으로 옳은 거 골라봅시다.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 영남만인소 자체는 개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뭐 조선 책략이니 뭐니 이런 거 수신자들이 갖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라 요 임술 농민 봉기보다 뒷시기에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운유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로 공격을 해서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영남 만인소랑 마찬가지로 수십 년 뒤의 일이고요. 동학교도가 교조 신원을 주장하면서 삼례 집회를 개최했다. 일단은 동학이 언급이 되고 뒤쪽에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도 이거 뒤의 시기입니다. 요것도 이 임술 농민 봉기보다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고,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거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크게 난리가 있었는데 요거는 순조 임금 때라서 철정보다 뒷시기고요. 임술 농민 봉기랑은 관련이 없죠. 황사영의 백서 사건은. 이거는 종교랑 관련된 얘기니까. 자, 5번.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서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진주 밀란 또는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5번으로 배경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22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전하가 재위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술년 봄에 양성지가 팔도 지리지를 바치고 서거정이 동문선을 바쳤더니 전하께서 드디어 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시문을 팔도 지리지에 넣게 하였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이제 힌트가 마지막 단락에 나오네요. 각도의 앞에 도별 지도를 붙여서 양경 팔도로 50권을 편찬하여 바치나이다. 서거정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팔도 지리지라고 한다면은 이 전체적인 지도겠죠. 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도를 바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서 50권짜리로 뭔가 지리에 관한 정보책을 편찬을 한 것 같아요. 서거정이 언급이 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주로 성종 때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서거정. 그리고 성종 때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을 정비를 해가지고 뭔가 완성해서 편찬하는 책들이 많거든요. 뭐 경국대전 같은 것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성종 임금 시기에 이제 편찬된 거 요걸로 혹은 이 성종 시기에 했었던 어떤 업적 요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자체는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지리 정보책이 있는데 전반적인 거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를 먼저 만든 게 있었는데 리뉴얼을 해가지고 전면 개정판을 지금 한번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은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성종을 찾아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예학을 정리한 가래집남이 저술되었다. 네, 이거는 숙종 때예요. 숙종. 숙종 때 김장생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라 후반 때 일입니다. 후반. 자, 2번 외교문서를 집대성한 동문휘고가 편찬되었다. 이거는 정조 때고요. 마찬가지로 조선 후반이에요. 국가의 의례를 정리한 국조 오레이가 완성되었다.
국조 오레이 이런 거 완성하고 경국대전 완성하고 하면서 조선 초반에 통치 시스템 같은 거 완성해 놓는 거가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국조 오레이하고 경국대전을 세트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돼서 간행이 된 거는 광해군 때 일입니다. 광해군. 얘는 광해군이고요.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영조 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나머지 임금들 시기는 다 조선시대 후반인데 한 걸 딱 보면 뭐를 정리했다, 뭐를 집대성했다, 뭐를 또 정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는 이유는 조선 후반에 이런 게 종종 나와요. 이제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거에서 바뀐 데도 있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모아서 바뀐 게 뭔지,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게 뭔지, 뭐 개정해야 될 건 없나? 이러면서 조선시대 후반에 법전을 다시 만든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제도에 관련된 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후반부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언급된 숙종, 정조, 영조 같은 경우 사실 광해군도 뒷시기 임금이긴 한데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에 나오는 거는 왜 이런 게 나왔을지에 대해 시대에 대한 정보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처음 만들고 처음 개편하고 처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조선 전기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임금이 성종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종과 성종 시기에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오는데 세종 때 나오는 책들의 특징은 뭔가 우리 거, 우리 땅, 우리 풍토, 우리 기후, 우리 시간 약간 우리에 관련된 우리 조선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나오게 되고 성종 시기가 이제 편찬 제도라든지 시스템의 완성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에 3번이고요. 나머지 임금에 편찬된 것도 살짝 기억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정쟁과 혼란의 한가운데 서다. 이 임금의 이름인 것 같죠? 즉위와 집권 시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훈고, 사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이 땡땡이 즉위를 했대요. 중종이죠. 중종. 연산군의 배다른 형인 중종. 중종 반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괄이 난을 일으켜서 도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인조 때 일이에요. 인조.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거는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추곡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선조 때예요. 선조.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제거되다. 그 조광조가 중종한테 발탁이 되어서 중종 시기에 초반에 굉장히 예쁨을 받다가 나중에 이렇게 제거가 되죠. 너무나 융통성 없는 개혁 때문에 중종조차도 조광조를 좀 부담스러워했고 나중에는 이제 사약을 받으면서 죽게 됩니다. 4번이 중종 시기의 일이고 조이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던 사화가 발생을 한 거는 이거 무오사화의 일인데 연산군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중종 시기의 일로는 4번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24번 올라갈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헌은 금산에서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군이랑 전투를 했고 의병 전쟁이 있었고 지금 보니까 사명대사 나오고 조헌 나오고 정문부 나오고 막 그러네요. 의병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임진왜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임진왜란에 대한 거고 옳은 거. 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 초반 시기의 일이죠. 이 세종 때 일이고요. 송상현이 동래선에서 항전하였다. 이게 임진왜란 가장 초창기에 동래 하면은 부산 쪽이에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전투의 이름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그냥 이 문장이 그대로 많이 나옵니다. 병자호란에 관련된 걸로 이게 많이 나오죠. 이거 병자호란.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최영 장군은 고려 말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죠.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광해군 시기잖아요. 광해군 시기. 요거는 광해군 시기로 언급이 되는 거고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즉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전쟁 뒷시기라고 추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정답 찾으세요. 25번.
밑줄 그은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조영석과 김홍도의 풍속화다. 지금 보니까 말에다가 말발굽을 밟는, 징을 박는 모습이랑 그리고 기와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 진짜 일상생활의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풍속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조선 후기죠. 자,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금강전도 등의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진짜 우리나라 풍경. 이거 맞죠? 이건 맞는 얘기고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2번 틀렸네요. 수시력은 원나라 역법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후반부에 원간섭기에 들어온 거예요. 정답은 2번이네요. 2번만 지금 시기가 안 맞고요. 양반을 풍자한, 양반 사회를 풍자한 탈춤 볼 수 있죠. 춘향과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을 했다. 이것도 볼 수 있고요. 자, 한글 소설이 널리 익혔다. 이것도 조선 후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25번에 혼자 다른 시기를 말하고 있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26번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전통편이 완성되었는데 힌트 1번 대전통편. 나라의 제도와 법식에 관한 책이다. 왕이 말하기를 속전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선왕의 명령으로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지금과 가까운 것만 내세우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원전과 속전, 지금까지 왕명을 모아서 한 책으로 다시 총정리를 내가 한다. 속전은 속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몇백 년 지나면 바뀐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조 때 이 사람의 임금에 먼저 있었던 사람으로 영조 때 속대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속대전을 만들고 나서 이 뒤에 만들어진 것도 많아서 다시 한번 편찬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법전, 속대전,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거 다 모아서 내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통으로 다시 한번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정조예요. 속대전은 이 바로 전에 영조, 그 다음에 바로 정조가 다시 한번 싹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대전 통편입니다. 정조. 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계 문신제, 이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정조가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초계 문신제의 실행이었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홍경래 등이 봉기를 해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홍경래의 난과 정조 시기는 지금 관련이 없죠. 조금 더 뒷시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얘기고요.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 예송 논쟁이 나오는 거는 이 효종이 죽고 효종의 비가 죽고 했을 때 이 대비가 옷을 얼마나 입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효종의 아들인 현종 때 진행되는 논란이고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조 시기예요. 영조. 신료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흥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나선정벌에 대한 건데 이거는 북벌을 추진했었던 효종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조 시기 걸로 1번 찾아주시면 되고 대전 통편도 있고요. 대전 회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름이 조금 비슷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 거는 고종 시기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6번에는 정조 걸로 1번을 찾아주시고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잘리니까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답사 계획서인데 강진의 유배지래요. 여기서 벌써 사실은 이 사람 누구네 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쭉 보니까 10년간 머무르면서 목민심서하고 경세유표를 집필한 다산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다산 땡땡땡이라고 하잖아요. 다산 정약용이겠죠. 다산 정약용.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을 하는 사람은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는 사람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세붕. 북한 산비가 신라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 이거를 확인하고 증명한 사람은 금석학자로도 유명했었던 추사 김정희가 하는 거고요. 추사 김정희.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던 거는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제두. 5번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를 했죠. 이걸로 수원화성의 축성을 같이 하게 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나머지 것들도 주요 인물 특징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28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 성의 군민들이 모두 울분을 품고 쭉쭉쭉쭉쭉쭉 하니까 오랑캐를 도륙하고야 말 태세였다. 우리 입장에서 오랑캐였다는 얘기겠죠. 마침내 화선으로 불길이 옮겨붙게 함으로써 모조리 죽여 살아남은 종자가 없게 된 것은 블라블라블라. 해설을 보니까 평양의 군민들이 대동강에서 이양선을 격침한 사건이래요. 평양 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 이양선을 불에다 지금 태워버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이양선은 우리나라 배가 아니라 서양의 배를 이양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평양에 들어왔었던 이양선을 그 대동강 쪽에서 격침을 시켜가지고 화선으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가라앉힌 사건은 이 가라앉은 배가 미국의 이 미국 상선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있어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1866년에 병인년에 쓱 들어와서 요구를 무리하게 했던 거를 이 군민들이 다 가라앉힌 게 있었습니다. 요 1866년에 매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병인 양요가 있었던 해죠. 요때에 미국의 상선이 격침이 되는 이 가라앉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구실로 나중에 신미 양요가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미국의 배를 가라앉혔던 그 사건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신유박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땡땡 박해라고 나오는 건 주로 천주교랑 관련이 있는 건데 천주교가 나오면 이건 주로 국가는 프랑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하지만은 요거 아닙니다. 더 앞선 시기로 좀 나가야 되고요. 신미 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죠. 이것 때문에 1871년에 신미 양요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구실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전개 과정에서 전주화약이 체결이 되는 거는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외교장각 도서가 국외로 약탈되는 거는 이거는 같은 해이긴 하지만 병인 양요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오페르트 남현군 묘 도굴 사건 이거 배경으로 일단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요거는 조금 더 전이에요. 좀 뒤네요. 1868년도의 일입니다. 요런 사건들 병인 양요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런 거 겪으면서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할 거야. 이런 게 조금 더 견고해지는 거죠. 남현군의 묘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감히 도굴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정치를 뒤흔드는 여기 도끼를 놓고 도끼 상소 지금 하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했고 지부 복궐 척화에 소호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고 일본과 서양은 똑같다. 그러니까 뭐 개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를 올린 사람이고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 부지런히 지금 상소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최익현의 모습을 지금 이미지로 따서 가지고 온 건데 자, 최익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대한광복회를 조직을 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는 이미 우리나라 망하고 나서예요. 광복이란 이름이 아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뒤에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시점이 와야 됩니다. 요거는 부산에서 박상진이라는 분이 약간 군대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이런 걸 운용을 하죠. 아니고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집필하는 사람은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네, 요게 최익현이 했었던 대표적인 활동 중에 또 하나가 되겠고 13도 창의군을 지휘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거는 총대장이었던 이인영과 이 밑에 있었던 허위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 아니고 보국 안민을 기치로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운 거는 동학농민군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최익현에 대한 액션으로는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의 연표를 옳게 고른 것은 이게 조금 어려운 사료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뭔지만 알면은 답을 찾아내는 거는 비교적 간단했었던 한번 보겠습니다. 심히 급박한 상황 중에 나는 적의 활동과 청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해서
청국 군대의 내습을 우려해서 주상을 모시고 지키기 편리한 경우궁으로 옮기게 하신 후 일본 병사로 하여금 호위할 방침을 세웠대요. 뭔가 일본과 이 사람은 합의를 보고 있고 청국 군대를 좀 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왕이겠죠. 곧이어 주상께 일본군의 지원을 구하도록 요청하니 일본 공사는 와서 나를 보호하라 라고 나한테 주셨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졸지에 별난을 만난 사대당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목, 민태호 등이 우리 집행원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 죽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힌트는 청국군대라고 마이너스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과 일본 병사하고 이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사대당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사대당은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파가 있고 개화 뭐 천천히 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천천히 하자고 하는 일종의 보수적인 사람들을 사대당이라고 이 급진적인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비난조로 얘기했던 게 사대당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급박한 와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왕이 경우궁으로 잠깐 피난을 했다는 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전반적인 사건이 갑신정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거기서 김옥균이 왕을 약간 속여서 뭔가 테러가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조계사라고 하는 우정총국이 있었던 자리에 아주 인근에 붙어 있었던 경우궁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쪽으로 피난을 잠깐 시켰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고종은 뭔가 별난이 예기치 못한 테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김옥균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김옥균이 하란 대로 지금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가 3일 정도 만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이거는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3.1천하라고 하는 갑신정변에 대한 이 선지였습니다. 자, 갑신정변인 걸 찾았다면 이 갑신정변이 1884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단 이모군란 다음에 일어나고 텐진조약보다는 이전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3번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다 시기로 찾아주시면 돼요. 31번.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파리의 외무부 장관 아노토 가카께 전임 일본 공사는 국왕에게 사실상 모인 권력을 빼앗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국왕은 우리나라 왕일 거고요. 일본의 공사가 국왕의 권력을 모두 다 빼앗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개혁위원회 결정적인 힌트가 군국기무처가 나옵니다. 이후 이 군국기무처는 매우 혁신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조선 공사인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쓰는 건데 프랑스 쪽 사람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군국기무처 개혁안 일본 공사 이걸 봐서는 우리는 이게 제1차 갑오개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갑오개혁이 2번 일어나죠. 자, 1차 갑오개혁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양으로 나아가다 라는 연호를 제정을 하고 이 양력을 본격적으로 쓴 거가 있는데 이거는 을미개혁의 일입니다. 아니에요. 기억이 들어간 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탁지하문으로 제정을 일어나 하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 모르겠죠. 일단 보류하고 양전사업을 실시를 해서 지게를 발급한다. 이 근대적인 땅 문서죠. 이거 했던 거는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에 디귿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거가 확실하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이 들어가는 거 다 지워버리시면 하나만 남죠? 리을을 볼게요. 조언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습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를 제1차 갑오개혁 때 어느 정도는 시정을 합니다. 신분제도가 이때 궁극적으로는 없어진 거죠. 요거 맞는 얘기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있는 4번으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31번에 4번. 자, 마지막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독립관에서 경축 모임을 열었다. 독립관 힌트가 있네요. 오늘은 황제 폐하께서 대황제라는 존귀한 칭호를 갖게 되신 날이니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에서 우리는 이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협회. 또 만민공동회 또 나오네요. 그래서 독립협회에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킨 거는 독립협회가 한 게 아니고 보안회가 하는 거예요. 보안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했다. 이거 반대했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2번이 답이고 태극서관을 설립을 해서 계몽서적을 보급하는 거 신민회가 하는 일이고요. 신민회. 민립대학 설립을 위해 모금운동 전개하는 건 민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하는 겁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는 거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또 하게 되죠. 요거는 이 독립협회랑 관계없고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32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